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다가 예전엔 팔이 이렇게 얇지 않았는데 하고 놀란 적 있나요? 운동도 하고 밥도 먹는데 왜 자꾸 살은 빠지지 않고 근육만 줄어드는 걸까요? 오늘은 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근육 감소의 숨은 원인과 근육을 되살리는 진짜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3일 리커버리 습관은 60대 이후에도 근육을 다시 늘릴 수 있는 결정적 열쇠죠. 제 친구는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근육량을 0.8kg이나 늘렸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육은 젊을 때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국제 노화 연구에 따르면 75세 참가자도 8주간 운동으로 근육 합성률이 50대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은 나이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봅니다.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50대 후반에 한 번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육이 줄면 뼈보다 먼저 무너진다. 그 순간 깨달았죠.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작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5분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제 몸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을 보고 돌아와도 팔이 덜 아팠죠. 무엇보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근육 회복, 루틴과 해외 연구로 검증된 과학적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정말 효과적인지, 그리고 왜 수면이 운동보다 더 중요한지까지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10분, 근육을 살리는 골든타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대부분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근육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제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요. 밤새 탈수된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제자리에서 3분간 천천히 걷습니다. 제로워킹이라고 하죠. 무릎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근육에 집중하는 거예요. 허벅지 앞쪽이 살짝 당기는 느낌, 그걸 느끼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엔 손목과 무릎 관절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관절액이 돌면서 몸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은 의자 스쿼트 10회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죠. 처음엔 손으로 의자를 잡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허벅지, 근육을 쓴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겁니다. 이 간단한 10분이 하루 종일 근육을 깨어있게 만들어요. 국내 보건 연구에 따르면 기상 후 10분 이내 가벼운 근수축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근감 소증 위험이 35%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높은 시간대예요. 이때 움직임을 주면 근육 분해를 막고 합성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가벼운 동작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죠. 하지만 2주 후부터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뻐근했고 하루 종일 활력이 있었어요. 한 달 후엔 계단을 오르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3개월 후 체성분 검사를 했더니 근육량이 0.6kg 늘어나 있었어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큰 운동보다 매일의 작은 신호에 반응한다는 거요. 근육은 운동으로만 키워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은 돌아온다. 헬스장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국제 연구에 따르면 영양, 수면, 호르몬이 함께 작동해야 근육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만 많이 먹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 닭가슴살과 달걀만 먹으며 근육을 늘리려 했습니다. 매일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은 달걀 3개. 한 달을 그렇게 먹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피로감과 소화불량이 심해졌습니다.
체중은 조금 줄었지만 근육량은 그대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백질은 많이 먹었지만 흡수가 안 된 겁니다. 60세 이후엔 단백질 흡수 효율이 30%가량 감소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만 주고 배출되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움직임보다 회복 환경을 만들어줘야 자란다는 거요.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진짜 근육이 자라는 건 운동 후 회복할 때입니다. 그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영양, 수면, 호르몬이죠.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은 늘지 않아요. 특히 수면이 중요합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가장 활발해요.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근육 회복률이 4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자는 법이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운동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고 회복은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씨앗만 뿌리고 물을 안 주면 싹이 날 수 없어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운동했는데 근육이 오히려 줄었어요. 실제 제 친구 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자 씨는 퇴직 후 건강을 챙기겠다고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1시간씩 열심히 운동했죠. 러닝머신 30분, 웨이트 30분. 비 오는 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죠. 그런데 체성분 검사를 하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1.2kg 감소한 거예요. 체중은 2kg 줄었는데 근육만 빠진 겁니다. 정자 씨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다고 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뭘 잘못한 걸까? 알고 보니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정자 씨는 아침 운동 후 출근 준비 때문에 아침을 거의 안 먹었어요. 점심도 늦게 먹고 저녁은 술자리가 잦았죠. 밤 12시 넘어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근육은 운동할 때 자라는 게 아니라 쉴 때 자랍니다. 해외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과가 있어요. 근육 단백질 합성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가장 활발하며 이 시간대에 수면 질이 낮으면 근육 회복률이 4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자 씨는 이 시간에 계속 깨어 있었던 거죠.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고 밤에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회복 시간이 없었으니 근육이 줄어든 겁니다. 오히려 운동이 몸에 스트레스만 준 셈이에요. 그때 정자 씨가 깨달았습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리듬이라는 거요. 그 후 정자 씨는 루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엔 카페인을 끊었어요. 저녁 6시엔 꼭 단백질 식사를 했죠. 밤 9시엔 가벼운 스트레칭, 후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주 만에 체력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근육량이 0.8kg 증가했습니다. 운동 강도는 오히려 줄였는데도요. 정자 씨는 말했어요. 근육은 만드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라고. 근육은 나이를 안 본다. 세포의 리셋 이야기? 놀라운 건 70대 이후에도 근육이 충분히 다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노화연구에서 평균 75세 참가자에게 8주간 저항 운동을 시킨 결과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50대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해요. 결국 나이는 근육의 한계가 아니라 습관의 한계였던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신호를 봅니다.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 세포는 반응하죠. 근육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을 주면 자라고 안 주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이에요. 하지만 반응은 합니다. 꾸준히 신호를 주면 근육은 다시 자라요. 실제로 80대 어르신이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린 사례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를 핑계 삼지 않는 겁니다. 정자 씨도 루틴을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끊으니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6시 저녁 단백질 식사로 밤사이 근육 합성을 도왔죠. 9시 가벼운 스트레칭, 후 10시 전에 자니 다음날 아침이 가벼웠어요. 3주 만에 체력 검사에서 근육량이 0.8kg 증가했습니다. 운동 강도는 전보다 오히려 줄었는데도요.
정자 씨는 말했어요. 운동보다 중요한 건 몸이 회복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50대 후반에 시작한 루틴이 60대에 들어서도 계속 효과를 냈어요. 처음엔 의자 스쿼트 5개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개도 거뜬합니다. 계단도 숨차지 않게 오르고 장을 봐도 팔이 아프지 않아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생기니 다른 것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식습관도, 수면 습관도,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요.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고 자신감이고 독립성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백질보다 흡수 효율을 높여라? 60세 이후엔 단백질 흡수 효율이 30%가량 감소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루 단백질을 3회로 나눠 섭취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균등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한 번에 30g 이상 섭취하면 흡수가 떨어져요. 소화기관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맵기에 두부 반모, 달걀 1개, 닭가슴살 50g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한 달 후 근육량이 0.5kg 이상 늘어난 사례가 있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kg 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나눠 먹는 거예요. 아침엔 달걀 2개와 우유 1잔, 점심엔 생선이나 두부 반모, 저녁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1접시. 이렇게만 해도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는 세트?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흡수해요.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15분 햇빛을 쬐세요. 아침 10시나 오후 4시쯤이 좋습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하지 않은 시간대죠. 팔과 다리를 노출한 상태로 15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 2회는 연어나 계란 노른자를 드세요. 이 음식들은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영양제로 보충할 수도 있지만 하루 1000IU 이상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충분구는 근감소 위험이 42% 낮았다고 해요. 햇빛만 잘 쬐어도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매일 아침 산책하며 햇빛을 쬐입니다. 15분이면 충분해요. 그냥 집 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햇빛 쬐고 걷기까지 하니 일석이조죠. 3개월쯤 지나니 확실히 기력이 좋아지더라고요. 등 근육이 줄면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등 근육은 자세와 균형을 담당합니다. 낙상 위험의 70%는 등 근육 약화와 관련이 있어요. 등이 약해지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의자에 앉아 수건 양끝을 잡고 팔을 뒤로 10회 당기세요. 하루 3세트면 충분합니다. 어깨 통증이 있다면 팔 각도를 90도 이하로 조정하세요. 65세 남성 대상 실험에서 이 동작만으로 8주간 허리 통증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매일 아침 하는데 확실히 어깨와 등이 가벼워졌어요. 처음엔 수건이 잘 안 당겨졌는데 2주쯤 지나니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등 근육이 튼튼하면 자세가 바로 서요. 자세가 바로 서면 호흡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등은 우리 몸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죠. 숨 운동으로 근육세포 깨우기, 깊은 복식 호흡은 미세혈류를 개선해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산소가 근육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회복이 빨라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세요. 하루 10회만 반복하면 됩니다.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천천히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복식 호흡만으로도 근육 내 산소 공급이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이 호흡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느끼며 천천히 숨 쉬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러고 나면 잠도 잘 옵니다. 숨쉬기는 너무 당연해서 신경 안 쓰게 되는데 제대로 숨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져요. 특히 깊은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면
근육 분해도 줄어들죠. 3일 리커버리 습관. 근육은 운동보다 회복 주기에 반응합니다.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리듬 있게 회복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3일 주기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첫째 날은 하루 30분 가벼운 근력 활동을 합니다. 의자 스쿼트,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같은 거예요. 둘째 날은 휴식과 수분 보충에 집중하세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셋째 날은 스트레칭과 단백질 보충을 하세요. 근육을 풀어주고 영양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면 됩니다. 연속 운동보다 휴식, 리듬이 핵심입니다. 국내 연구에서 이 주기를 지킨 그룹은 6주 후 근육량이 평균 1.1kg 증가했어요. 저도 이 방법을 쓰고 나서 확실히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체크리스트. 아침 10분 루틴 유지하기. 하루 단백질 3분할 섭취.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금지. 햇빛 15분. 주 2회 연어 섭취. 3일 리커버리 습관 반복. 최종 요약. 근육은 나이보다 습관이 좌우합니다. 단백질 양보다 흡수 효율이 중요해요. 등 근육은 균형과 젊음을 지킵니다. 수면, 호흡, 회복이 근육의 핵심이죠. 꾸준함보다 리듬 있는 회복 루틴이 답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젊음의 보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 단백질 한 숟갈, 햇빛 15분이면 충분해요. 저도 60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부터 근육 되찾기 함께 시작해요.